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역 생산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자원들을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난 20일 전북 고창군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고창군 의회 조민규 의원은 지난 20일 군정질문에서 우리 지역은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갖고 있다며 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어, 바지락, 동죽, 김 등 많은 수산물을 갖고 있음에도 변변한 회센터나 활어시장조차 전무한 상태인 것도 우리 군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 박정숙 의원도 특산물 중심의 테마거리 조성과 상품화 등을 통해 지역 축제와 같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유무형 문화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장 브랜드와 우리 지역의 예술인, 먹거리, 장인이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와 같은 전통시장 상품 개발. 한편 고창군은 지난 3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간 18억 원을 지원받아 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증설을 금지했죠. 그런데 오는 10월 전북 군산 제2국가산단에 바이오 발전소가 착공될 예정으로 시민과 환경단체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목재 펠릿을 주 원료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발전소가 전북 군산 제2국가산단에 추진되자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군산 제2국가산단에 200메가와트 생산 규모의 바이오 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는 검증되지 않은 건축 폐기물과 목재들을 무분별하게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 소각으로 인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중금속과 다이옥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석탄보다도 오염도가 높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데다 바이오 SFR이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폐목 등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석탄을 에너지로 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성이 높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폐기물을 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폐 타이어까지 그거를 다 펠렛으로 만들어서 연소를 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발전한다는 논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증설을 금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10기에 대한 가동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군산에는 이미 4개의 화력 발전소에서 10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생산 중에 있는 데다 제2국가산단에 있는 한화에너지의 전력 생산 시설에 증설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증설이 끝나면 군산에서는 한해 서천 화력발전소의 4배에 달하는 1600메가와트를 생산하게 되지만 미세먼지 양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공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향후 군산을 오염시키는 발전소가 건립되지 못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0일 평창과 강릉을 찾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도 장관은 개회식, 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와 강릉 빙상장,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경기장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 체육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강원도 등이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는 북한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선수단 참가는 IOC, 국제경기연맹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2017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열정이 뜨거운데요.
2017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성공 전략 세미나가 지난 20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계, 관계 인사 및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 대토론회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김시관 교수는 인삼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인삼 효능의 국제약전 등록을 통한 수출 증대를 제안했습니다. 또 이동필 조직위원장은 금산이 전국 금산 유통의 70%를 맡고 있어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생산농가 등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영양 상태가 부족한 노인에게는 고영양식품을 지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예산 8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는 농촌과 계약을 맺어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친환경 식자재를 어린이집에 배송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을 찾아 영양 꾸러미를 지원하고 과일과 채소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과일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그동안 정보 공개 청구는 PC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해 불편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모바일 정보 공개 서비스를 개편하는데요.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에서 청구 신청 및 공개 자료 첨부 파일 내려받기 기능 추가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등에서 정보 공개로 검색해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세 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